육사효입니다. 편편히 할 때 편편은 바꿔야 되겠죠. 거의 상활에 있는 편편으로. 편편 이거는 뒤집힌다 라는 뜻이 되고, 이리저리 막 뒤집히고 바람이 나복해서 이파리가 뒤집힐 때는 그 편자 쓰고, 여기서는 그냥 편편히 기도자 써야 돼. 편편이라는 말. 자, 편편히 불부이 기린하여 불개의 부로다. 자, 앞에서 초요에서는 이거 다 되네. 초요에서는 역시 양들끼리만 쭉 가니까 뭐라고 표현했느냐면은 발모여에 뭐라 그랬어요? 발모에 이기휘 이렇게 표현했죠. 발모에 이기휘 표현했는데 뿌리니까 더군다나 어디냐면 땅속으로 들어가 있는 거죠. 땅속으로 들어가 있는 거니까 그래서 뿌리 개념으로 표현을 한 것이고, 그 다음에 자, 여기는 지금 새의 두 날개하고 같은 거죠. 음이니까 그죠. 그래서 새의 두 날개로 이렇게 하는데 날아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표현했다. 지금 밑으로 내려오려고 하는데 혼자만 하는 것이 아니라 같이 전부 다 같이 하는 것을 그걸 여기서 편편하라고 하면서 그 나르는데 나부끼면서 이렇게 그 훌쩍 날아오르는데 불부 일단은 위에 있으니까 그런데 부요하지 아니하여도 이기인하여 그 이웃으로서 나 부요하지 아니하여도 그 이웃으로서 하여 그 이웃 덕분으로 내가 부요하려고 하지 않는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육사 같은 경우는 유고의 임금 밑에 그 등용된 조정 대신에 해당되기 때문에 마음만 먹고 얼마든 내가 그 자리에 붙어 앉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음으로써 바르게 앉아 있고 그 다음에 부유하다라는 말을 쓸 수 있는 것은 위에 보면은 내호계 연목계죠. 윤택하다라고 하는 게니까 그래서 그 녹을 먹는데 그죠? 굳이 녹을 먹지 않고 그 이웃으로서 하여서 그러니까 이웃들과 함께 불개의 부로다 경계하지 아니하여도 미덥도다라고 표현했으니까 그 편편불부라고 표현한 것은 뭐냐? 새가 날아서 올라가서 높은 자리로 올라가 있는데 이는 지금 뭐 하려고 하느냐면은 아래로 내려가려한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불부한다. 이렇게 해서 원래 내 자리는 아랫자리에 있는데 그래 내가 윗자리에서 굳이 녹을 먹으면서 있지는 않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육사에 대해서는 이 사람 이 말은 분명히 자기 자리를 찾아가겠다라고 하는 것은 경계하지 아니해도 틀림없다라는 뜻으로 표현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내가 이 자리에서 오랫동안 늘러붙어 앉아가지고 부귀영화 누리겠다라는 생각은 없습니다. 또 움직인다라고 하는 것도 외혹계로 보면은 가만히 정체되지 않고 연목계 동에서 나오는 거죠. 아니 연목계란다. 우레계 움직이는 모습에서 표현된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음이 음자리에 바르게 있고 그 다음에 아까 전체 괴상으로 보면은 사람으로 표현하자면은 93하고 64처럼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중부의 그런 믿음이 있는 상이기도 합니다. 64 처 태지 과중하고 64가 태의 그 가운데에서 조금 지나치게 있는 거죠. 위에서 그 93 같은 경우는 미급이고 64 같은 경우는 과중이 되고 이렇게도 표현됩니다. 그 중가운데서 또 나눈다 그러면 그래서 이음 재상하니 음으로서 위에 있으니 지제하복이니 뜻은 아래로 회복하는 것에 있으니 상이음도 이하하니 위에 있는 두 음도 또한 뜻이 아래로 옮겨가는 데 있느니라. 편편이라고 하는 것은 질비지모니 그래서 빠르게 나는 모양이니 편편 취하여 그래서 사가 빨리 아래로 내려가서 그 여기군으로 동렬하 자기 음의 무리들과 함께 하는 것이라 무리들과 더불어서 함께 함이라. 이웃이라고 하는 인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무리 다시 말해서 음의 무리라는 것이니까 위오여상이라. 부인이 무릇 사람이 부의 기류 종자위 이하여 무릇 사람이 부유하면은 그 무리들도 무리들에 따르는 자들도 바로 이로움이 되고 불부의 종자 기지 동렬하 부하지 아니하여도 따르는 자들은 그 뜻이 같으니라. 자, 그 다음에 삼음이 계제 하지 물이언을
세 개의 음이 다 아래에 있는 물건인데 거상하니, 그런데 지금 윗자리에 있으니 기실기실이요. 그 실질을 잃은 것이고 기지개욕 하행이라. 그 뜻이 다 아래로 행하고자 함이니라. 이건 지천 택괴니까 이런 소리 나옵니다. 자, 고로 불보이 상종하니, 그래서 부유하지 아니하고도 서로 간에 따르니, 그러니까 내가 윗자리에서 막 국가 녹을 먹는 걸 대수롭게 여기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부대 개 고의 성의 상합니라. 굳이 꼭 경계하여서 고하는 말을 기다리지 않더라도 그 성실한 뜻이 서로 간에 합하니라. 부 음양지 승괴는 무릇 음과 양이 승강 오르고 내리는 것은 내 시운지 비태요. 이것은 때의 운명, 때의 운수의 그 비와 태, 때로 비와 태로 움직이고 이렇게 되겠죠. 때로 비와 태로 움직이고 혹 교 혹 사는, 혹 사귀기도 하고 혹 흩어지기도 하는 것은 이지상년이 이치의 떳떳함이니 태기 과중즉 태가 이미 중을 지나치면 장변이라 장차 변할 것이라. 성인 전체적인 괴상을 놓고 볼 때 태평한 세상이 이미 중간을 넘어가면은, 근데 사람들은 그 중간을 넘어가는지 아니한지를 모르죠. 그래서 군자의 도는 어떻게 한다? 천자문에 잘 표현했죠. 군자가 도를 닦아서 살한사형 여송지성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죠? 천륙을 연징취형이라라는 내용이죠. 연못이라라고 하는 것, 스스로가 내가 연못과 같은 그런 맑은 물이 되어서 천하를 내 마음에다 딱 비춰볼 수가 있는 정도가 돼야 됩니다. 그럼 지금 세상이 지금 어느 시점쯤에 와 있겠구나라는 걸 보여주는 것이죠. 우리가 이 말이야 뭐 태평한 세상이 다 끝나고 난 역사를 보면 이게 중도, 이게 뭐 그죠, 이게 성한 때이거나 기울어지는 때거나 그건 얘기할 수 있겠지만 현실 부딪혀서 보는 건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이제 내놓는 처방들이 이해관계에 따라서 다르게 되는데요. 그런데 우리가 군자의 도를 익힌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연징취형이라 딱 중도의 자리를 잡고, 그 다음에 이런 사리사욕에 매이지 않아야 지금 이 육사처럼 아직 부유한 게 문제가 아니야, 내 자리는 나는 내려갈래, 이런 확실한 게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육사 같은 경우는 공자가 항상 얘기하는 게 뭐냐면은 그 밝음에 대해서 물어봤을 때인가요? 뭐라고 했을 때 그 나보다 나은 사람을 추천해 주는 것, 바로 그 표현한 내용이 있는데, 제가 지금 정확하게 항상 군자라고 하는 것은 내가 그 자리에 제일 받았을 때 나보다 더 나은 사람이 있으면은 그 사람을 밀어주는 일이 바로 이제 군자의 그 밝음이라 표현한 내용인데요. 여기 바로 육사가 바로 그러한 사람에 해당된다 보시면 됩니다. 보니까 나보다 나은 군자들이 밑에 참 많은데 내가 이 자리에 있을 일이 없는 거죠. 그 사람들한테 양보하고 가는, 그러니까 태평성대 훌륭한 현인에 해당되는 사람이 육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과중적 장변이라, 그래서 성인이 바로 그 삼에 대해서 상운, 이건 삼이다 그럼 구삼에 대해서 일찍이 뭐라면 아까 간정즉 유복이라 하니, 그죠? 어렵게 하고 바르게 하면 복이 있을 것이라 라고 했으니, 대개가 구삼은 위 장중이니 계속 움직여 가는 거니까 지금 장차 가운데 하는 것, 그죠? 중도를 행할 자가 되니, 그러니까 여기서 중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가운데 있는 다섯 번째 자리에 중에 해당되는 것이죠. 중에 해당될 것이니 지계즉, 그래서 우리가 경계할 줄을 안다면은 가히 보존할 수 있겠지만은 이 과중이니, 그런데 사는 이미 중을 넘었으니 이필변이라, 이치가 틀림없이 변하는지라. 그러므로 전원 시종 반복지 도요, 그래서 마치고 시작하고 반복하는 도를 말하였고, 그 다음에 오는 태지주니 태의 주장이니 곧 부원 처태지의여라. 그러면은 그 태평의 그 처하는, 태평한 세상에 처하는 바로 의리를 말한 것이라. 본의에서 보면 이 과호 중하니 이미 그 중을 지나쳤으니 이 극의라, 태가 이미 다하였는지라. 그러므로 새 음이 편연이 하하여 서로 간에 날아서, 빨리 날아서 아래로 가서
부, 대, 부의 기류 종지하니 다시 부요하기를 바라지 않고 기다리지 않고 그 무리들이 따르니 부대 계령이 신야라. 그래서 경계하고 명하는 것을 기다리지 않더라도 믿었게 하니라. 기점, 효가 아니라 점으로 해야 되겠죠. 그 점은 위유소인이 합교하여 이해 정도니 그 점이 소인이 서로 간에 합하여 사귀어서 정도를 해침이 되겠지만은 되니 잠깐만 그 점은 소인일 경우에는 이렇게 되겠죠. 소인이 있으면 소인일 경우에는 서로 간에 합하여서 정도를 해침이 되지만은 되기 때문에 군자 소단계야라. 군자는 마땅히 경계해야 할 바이니라. 음허양실이라. 음은 비고 양은 실한지라. 그러므로 범은 불부자 개음효예라. 그래서 부유하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전부 다가 음효에 대해서 표현하는 것이고, 부하다라고 하는 것은 양효의 실함에 대해서, 이제 이거는 그 효의 상을 보고 주자가 표현한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상활 편편불부라고 하는 것은 개, 실, 실야여 다 바로 실질을 이름이고, 불개, 여기서 실이라고 하는 건 이제 효의 개념으로 표현한 거죠. 다 음이니까 허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부유하지 아니한 것이고, 불개의 부는 그 다음에 경계하지 아니하여도 이로써 미도움은 중심원예라. 정말 마음속으로부터 원하기 때문이라. 음이 음자리에 바르게 앉아있고 그 다음에 곤꾀의 지순함에 있는 그 상이기도 합니다. 편편이라고 하는 것은 하왕지 진리니 아래로 감이 빠름이니 부대 부의 인종자는 부유함을 기다리지 않고 이웃으로 따라가는 것은 이 삼음이 재상하여 삼음으로서 위에 있어서 개, 실, 기, 실고야라. 다 그 실질을 잃은 까닭이라. 본이 하지 물이언을 음이라고 하는 것은 본래 아래에 있는 물건이거늘 금내 거상하니 이제 그 윗자리에 거차하니 개, 실야라. 그 실질을 잃음이라. 부대 고개의 성의 상여자는 그 알려서 경계하는 것을 알리는 것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성실한 뜻으로 서로 간에 더부는 것은 개 중심 소원고야라. 대개가 중심으로 마음속에서 원하기 때문이니 이 당연자는 이치가 마땅히 그러한 것은 천야요 하늘이고 중소동자는 자 무리들이 함께 하는 것은 바로 때이라. 이치로 볼 때 하늘은 그런 것이고, 그러니까 지금 이 지천 택계상이기 때문에 자음들이 이제 바르게 내려가는 것이고, 자 그 다음에 지천 태천 바로 유고의 입장은 어떻게 되느냐. 내가 세상을 늘 태평함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비록 높은 자리에 신분이라 하더라도 바로 아랫자리로 이렇게 내리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유고는 제을 귀맨이 이지며 원길일이라. 자 누이를 시집 보내니 이로써 복되며 크게 길할 것이라. 지라고 해서 이제 딱 그 한없는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딱 그칠 때 그칠 줄 아는 그 복이 지가 되는 거죠. 복이라고 하는 건 한도 끝도 없이 많이 바른 욕심이 아니라, 그래서 복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함께 다 같이 먹는 것, 이것이 두루두루 천하의 복됨이 되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그칠 때 그칠 줄 아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이라고 하는 것이죠. 사기에, 사는 사기에, 사마천의 사기죠. 사기에 위 탕이 천을이요. 탕임금은 천을이 되고, 권후에 그 후대들은 제조울하니 그 후대에 보면은 임금인 조울이 있으니 현왕예라. 또한 그 어진 임금이고, 또 후대에 또 누가 있냐면 지금 제을이 있으니
다사왈, 다사편, 다방편, 다사왈, 자성탕으로 지우제을이 많은 선비들이 이렇게 보네요. 많은 선비들이 뭐냐면 성탕으로부터 시작해서 제을에 이르기까지 망불명덕 휼사라 하니 다 명덕 밝은 덕으로 제사를 제사를 드림에 이렇게 되는데 밝은 덕으로 제사를 드리지 아니함이 없으니 칭제을, 여기서 제을이라고 하는 것은 미지수시라, 도대체 누구인지를 잘 알지 못하겠다 이 표현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제을이라 그러면은 누구냐면은 그 미자를 낳았던 장자인 미자를 낳았던 제을을 들 수가 있는데, 제을은 그 앞에서 누가 기자가 그 미자하고 그 다음에 누구예요? 수하고 수는 실제로 정비에서 난 제일 아들. 자, 미자는 첩부에서 나온 그 서자가 되는 거죠. 서자가 되는데 실질적인 장자기 때문에 기자가 정비에 구애됨이 없이 미자가 훨씬 덕이 많기 때문에 미자를 천자로 후계자로 삼아야 됩니다 라고 해서 이 간청을 했었죠. 그러나 끝내 제을은 듣지 아니했습니다. 그래서 제을은 듣지 않았는데요. 굳이 그건 관계없더라도 어쨌든 이 은나라 말기 때 되면은 근친혼이라고 하는 것은 아마 없어지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래서 근친혼을 막기 위해서 바로 이제 여동생을 저 먼 지역으로 이제 시집 보낸다 이런 뜻이, 타성한테 시집 보낸다라는 뜻이 되겠죠. 그래서 복되며 길하다. 어쨌든 그 제을이라고 얘기하기가 좀 껄끄러우니까 주자는 뭐냐면은 제을이라 일컫는 것은 그죠. 도대체 누구를 얘기하는지 알지 못하겠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잠깐 그 옆에 주석 본의 뒤에 있는, 본의가 아니라 요 지금 정자의 주석 바로 뒤에 그 건안고시 세주 한번 보실래요? 건안고시왈 보면은 상지군은 상나라 임금들은 이 천간으로서 그죠? 천간인 갑을 병정 등등의 그걸로서 순서를 삼았으니 제을은 제왕희 하가지 예자예라. 그래서 제을이라는 임금은 지금 그래서 이제 어쨌든 은나라 때 그 천자들 이름이 이런 식으로 해서 갑을병정이라는 이름 쭉 이렇게 붙이게 되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태갑도 그런 경우에 해당되고, 그래서 이 왕희 그럼 딸이라 그랬죠. 왕희를 저 아래 신분으로 그저 시집 보내는 예를 지은 사람이라 이렇게 표현했네요. 귀라고 하는 것은 역시 시집 보내는 것이고, 가야요. 귀 제지 매즉 그 임금의 천자의 누이를 시집 보낸다라고 하는 것은 곧 음수귀 필하강이 취어 양이니, 그래서 음이 모름지기 자 귀한 신분인데도 반드시 아래로 내려가서 양에게 나아가니 이것이 태의 의리이고 2차 수진이 이로써 또 복을 받으니 사획원길이라. 그래서 이에 크게 기람을 얻는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끝까지 아예 보면은 후제풍시죠. 후제풍시 복지라고 하는 것은 다 어디서부터 내려온다? 하늘부터 하는 것이고, 지금 여기에 복지에 걸리는 것이 구사하고 여기가 되는 거죠. 하늘의 기운이 지금 전체적으로 상으로는 보자면 땅으로 하늘에 오게 이렇게 내려온 거죠. 내려온 거니까. 그래서 복지라고 하는 것은 하늘로부터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태의 때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천도가 하제, 바로 아래로 내려온 거죠. 괴상 자체가 그렇죠. 천도가 하제한 것이라. 그러므로 다이 복지언이라. 그래서 대부분이 다 복지로서 말한 것이라. 복지. 다 복받을 사람들이네요. 다 복받는 대체로. 다시 이제 그 세 번째 줄로 가서 보면은 이 효의로 관직한데 효의 뜻으로서 보건대
그 제을은 제왕희 하가지 예 법자해라 이제 그 얘기해놨죠. 제을이라고 하는 임금은 그럼 마지막 때 이렇게 했을 수는 없죠. 그래서 그 제을은 우리가 얘기하는 미자의 장자인 제을은 아마 아닐 것 같다라는 것이죠. 제을 임금 때에 그 왕희를 아래로 그저 아래 신분이 낮은 사람한테 신의 예를 그 지은 임금이라. 자고로 제녀 수개 하가로되 제녀가 임금의 그 천자에 따른 모름지기 다 그 아래로 시집을 가는데 지 제을 연후에 그런 앞서서도 다 그랬지만은 그런데 이제 제을에 이르고 난 뒤부터는 이것을 아예 뭐냐 예법으로 정했다라는 것이죠. 제위 예법하여 사강기 존귀하여 하여금 그 존귀함을 존귀한 신분을 내려서 이 순종 기부해라. 그래서 이로써 그 지아비를 순종토록 한 것이라. 유고 말이 그렇지 순종토록 한 것인데 이 남편 집안에서 얼마나 눈치 보겠습니까? 이거 뭐 시어머니가 뭐 이 왕녀를 뭐라고 하겠습니까? 어쨌든 위신분으로서는 그래서 더욱더 이제 겸양한다라고 했고 시에서도 이렇게 나오죠. 평왕지 손과 제후지 자로다라고 하는 시 제목이 뭐였죠? 갑자기 잊어버렸네. 소남편에 나오는 시인데 그래서 왕희지 거라고 할 때 그 왕희의 수레가 수공이라라는 말로 표현했죠. 참 엄숙하면서도 아니 엄숙이 아니라 쑥쑥 그러니까 참 공경스러우면서도 화웅하다라는 표현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수공 이걸로 표현했나요? 옹옹 옆에 옹옹 아닌 것 같은데 화웅할 롱장 수공이라라고 하는 표현 옆에 수공하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그 아래로 시집 보내는데 저렇게 상대방 그죠 나보다 신분이 낮은 사람이지만 참으로 공경스럽고 그래서 수레가 참 그 격에 맞게 꾸미기는 했지만은 조금 사치스럽지 않게 이렇게 표현하는 내용이죠. 또 시에 보면은 제나라 공주가 다른 군주한테 시집갈 때도 당시 보면은 제나라가 가장 부유한 나라죠. 그러니까 이제 군주한테 시집을 가니까 혹여 이 부인의 그 화려함으로써 그 군주 주눅 들지 않게 하려고 일부러 더 이렇게 검약하게 꾸미는 것도 다 그런 데서 나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은 뭐예요? 그 제나라 공주를 이른바 누구예요? 장강이죠. 장강 같은 경우 이 나라의 제후가 그 장강에 대해서 아예 거들떠도 안 보고 신분이 나른 다른 여자들하고 이렇게 희희낙낙거리면서 놀면서 장강 참 고생스럽게 만든 시가 패풍에 아주 줄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유고는 이 음유로 군이하여 임금자리에 거처해서 하응어 구이 강명지 현하니 아래로 구이에 강명한 어진이와 응하니 오능 의임기 현신이 순종지를 여 제을지 귀매 연하여 강기존이 순종어 양측 이지 수지며 차 원길래라 거기까지. 자, 오가 능이 현신에게 의지하여 그저 맡기고 그 다음에 순이 따르는 것을 마치 제을이 누이를 시집 보내는 것처럼 하여서 그 존귀함을 내려서 그 구이의 양강함을 순종한다면은 이로써 복을 받으며 또한 크게 길할 것이라. 원길이라고 하는 것은 대길이 진선야자여니 크게 길을 하면서 바로 선을 다하는 자이니 위 성치 태지공녀라 다 바로 태평함을 다스리는 공을 이름이니라. 태평하다라고 하는 것은 항상 나보다도 어진 사람이 있으면은 그 어진 사람에게 열어놓고 항상 자문 구하는 것을 잃지 말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중용에 나오는 수신대법에 구경대법에
군주 애공이 정사에 대해서 물어봤을 때 첫 번째 수신이라 라는 말로서 표현을 하고 두 번째 뭐라고 표현했냐면은 존년이라 이렇게 표현했죠. 그래서 항상 그 여진미를 높이는 것, 그래서 이걸 스승 삼는 것, 이걸 강조하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주자의 본의를 보면은 이음 거존하여 음으로써 바로 다섯 번째 자리에 거처하여서 위 태지 주하고 태의 주인이 되고 유중허기하여 그 유중하면서도 자신을 비워서 이렇게 되는 거, 자신을 비워서 하응 구이하니 음이기 때문에 표현하는 말입니다. 아래로 구이와 응하니 길지 도야요 길한 도이고 이 제을 귀매지 시에 바로 제을이 누이를 씹보낼 때에 역상특차 효하니 또한 일찍이 이 효를 얻었으니 얻었는지 아니했는지는 아마도 이제 얻었을 것이기 때문에 어디 기록으로 보고 주공이 이렇게 적었을 것이다 라는 판단으로 주자가 표현한 내용이겠죠. 얻었으니 점자 여시적 점치는 자 이와 같이 한다면 그러면 누이를 씹보낼 때 점쳐서 이게 안 나오면 안 한다는 소린가요? 그건 아니죠. 그래서 이랬을 것이니 여시적 복을 두며 크게 길할 것이라 범경에 이 고인 위언하니 무릇 경을 보면은 다 고인으로서 그 말을 두었으니 이를테면은 고종과 기자를 언급한 것도 바로 다 이런 종류도 다 같으니라. 가장 많이 나온 고종 벌기방이라는 말 기자 나오고 그 다음에 문왕 같은 경우는 그냥 나라는 말로 표현했고 고종 기자가 아마 가장 많이 나올 겁니다. 고종은 미제괴 기제괴 있는 데서 나오죠. 그 다음에 미자 뭐 미치와 명익괴에서 나오고 거기 좌전 얘기가 하나 나오는데 춘추 좌전 애공 9년편을 보면은 진나라 조왕이 그 지금 정나라를 구하러 가야 되는데 어찌 해야 될까 해가지고서는 점을 쳐봤더니 점을 쳤을 때 지금 이 괴가 나왔다라는 뜻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괴가 나왔고 그래서 그러면 군사를 보내는 게 낫겠죠. 그 다음에 양호는 공자 괴롭힌 사람이기도 하고 공자 불러들여서 자기 위신 높이려고 했던 사람인데요. 그래서 양호는 지금 누구냐? 양호가 그 다음에 주역으로서 점을 쳤을 때 양호는 지금 송나라에 가 있을 때일 텐데요. 그래서 주역점을 쳤더니 뭐라고 하냐면 태지수라 그랬네요. 태지수 그러면은 수천수계가 나오는 거죠. 이 구호효가 동한 거죠. 구호효가 동했기 때문에 수천수계가 됩니다. 수천수 했더니 수계의 그 오효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수천수에서는 수는 기다린다. 아까 수음주가 되는 거죠. 주식에서 기다린다 그랬습니다. 일 다 해놓고 기다리니 바르고 길하다 이 표현이었으니까 어쨌든 뭐 양호 주역점을 쳤더니 그래서 태의 수를 만났더라. 그래서 바야흐로 송나라가 길할 것이라 라고 했으니 그런데 불가여야라. 그 송나라가 그래서 정나라를 쳤는데 이겼나요? 지금 그 수천 숙계 이런 사람이라 그러면 양호는 군자인가요? 아닌가요? 아니죠. 그러면 이게 아무리 좋다 하더라도 믿을까요? 그러니까 믿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믿죠. 그래서 항상 그 부분 따지라라는 뜻이 되고 이게 지금 이겼는지 아니겠는지를 모르겠네. 어쨌든 그걸 믿고서는 송나라가 어쨌든 정나라를 쳤는데 그때 결국은 그 정나라가 워낙 강한 나라니까 그래서 가히 더불지는 못했느니라 그러니까 이거 졌다는 소리고 그 다음에 이거가 미자를 지금 누구로 보냐면 미자는 제을의 원자야라. 그 다음에 그 제을을 바로 그 누구로 보냐면 미자 아버지로 봤는데 그 정자의 의견처럼 누가 옳은지는 모르겠다라는 뜻일 것이고 그 다음에 송나라와 정나라는 무슨 사이냐면은 생구의 사이다라는 것을 족화하고 그 다음에 삼촌관계가 되니까 관계가 되니까 그래서 복록이라고 하는 것은 제을의 원자, 그 다음에 삼촌관계가 되니까 그래서 복록이라고 하는 것은 제을의 원자, 그 다음에 삼촌관계가 되니까 그래서 복록이라고 하는 것은 제을의 원자, 그 다음에 삼촌관계가 되니까 그래서 복록이라고 하는 것은 제을의 원자, 그 다음에 삼촌관계가 되니까 그래서 복록이라고 하는 것은 제을의 원자,
두었을 때 은나라는 뭐가 돼요? 복을 누릴 것인데 그렇지 못하면은 흉할 것이라 결국은 그 제을이었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 망할 것이고 그죠? 그래서 뒤에 바로 이제 그 주 때 망한 것이고 귀메이 위유길록이라 그래서 그래서 귀메이 딸을 시집 보내고 그 다음에 기람을 두어 딸을 시집 보내며 기람을 두고 그 다음에 안득 기런 일이요 길록을 두었고 두면은 길록을 두면 잠깐만 이거 내용이 좀 이상하다. 복은 농년이 지는 농년이 이렇게 지는 농년이 만약에 제을의 원자가 제을의 원자라는 것은 폭군주가 되는 거죠. 폭군주 제을의 원자 미자 참 제을의 원자는 참 미자가 되는데 제을의 원자가 귀매 누이를 시제본한데 기람을 두었으니 내 어찌 또한 기람을 얻겠는고 하고 이에 그만두었다라는 뜻인데 이거는 누이를 시집 보냈고 뭐 나까지도 그걸 누리겠는가 이런 뜻으로 봐야 되겠나요? 그러니까 자신은 어쨌든 간에 그 천자가 되지 못하는 거니까 그런 뜻으로 말한 듯 싶습니다. 요거는 좀 내용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은데 나중에 춘추 읽을 때 그때 다시 한번 보도록 하고요. 자, 상활 이지원길은 중이 행원예라 가운데 마음으로써 그 원함을 행함이라 그래서 그 진정으로 자기 누이를 밑으로 씹어낸 내용이고 소위 능획 지복차 원길자는 능히 그 복을 얻고 복지를 얻고 그 다음에 그 중도로서 말미암아서 합의행기 지원예라 그래서 합하여서 그 뜻의 원함을 행함이라 유중덕하여 중덕을 두어서 능히 강중한 어진 이에게 그 임명 맡기는 바는 청종자 계기지원예라 그래서 들어서 따르는 자가 다 그 뜻을 원함이라 그 뜻이 원하는 것이니 비기소욕이면 그런데 하고자 하는 바가 아니라면은 능히 따르겠는가 진심으로 마음속에서 행하나 그렇게 돼야 아랫사람으로부터 이런저런 자문을 구해서 얻을 수 있다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상륙은 지천 태평함이 다한 세상이니까 어떤 경우에다 빗댔냐면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자 은나라가 유별나게 또 이 수도도 자주 옮기게 되는 거죠. 주나라 뭐 중간에 한 번 옮겼지만은 그래서 이거는 이제 주공이 쓴 거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은나라를 거울 삼아서 썼을 겁니다. 그 성을 황해서 회복하는지라 이렇게 표현했으니까 성을 지금 다시 쌓는 거죠. 다시 쌓나 회복한다라는 것은 저기 그 땅으로 좀 넓은 땅으로 옮겨가 가지고 해자를 파서 그 이제 성곽을 다시 쌓아 올리는 겁니다. 황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물이 없는 것을 표현하는 거죠. 물이 있을 때는 앞에서 했던 바로 지라는 말로 표현하고 없을 때는 지금 이렇게 황이라는 말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성곽을 쌓을 때 옆에 잔뜩 이렇게 파두는 거죠. 옆에를 온통 땅을 다 파가지고 여기서 나온 흙을 가지고 궁궐에 담을 다 쌓는 내용입니다. 담은 높고 그 다음에 여기는 길이 되고 그 밑으로 긴 깊은 깊으면서도 여기 몇 미터 정도 한 5, 6미터 되나요? 날렛말이 딱 뛰어서 넘지 못할 길이. 그 저기 로마 대성벽 터키에 가면 마찬가지고 이 동양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만큼의 해자 두는데 자연 물이 흐르는 곳은 보통 이제 이걸 지 개념으로 표현하고 없는 것은 그냥 황이라고 표현하는 내용이죠. 그래서 이걸 파서 다시 이제 성을 회복하는지라 하니까 다시 이제 성을 또 쌓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는 무리들이 많아야 되는데 무리들을 쓰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무리들을 쓰지 않는다라는 것은
무리들을 설득해서 이들의 힘을 빌려야 되는데 읍으로부터 명만 내리면은 아무리 네가 바르게 하더라도 인색할 것이라 라는 겁니다. 반경편, 서경 그 반경편에서도 보았듯이 직접 나서서 백성들을 설득하지 아니하면은 더 이상 버티기가 어렵다라는 뜻이 되겠죠. 아마도 그 은나라가 그 자주 성곽을 옮긴 데서부터 오는 그 은나라의 태평성대가 무너지는 것이 바로 자주 도읍지를 옮긴 데서 나온 것이라 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쓴 글 같습니다. 자, 굴황 토정루하여 바로 그 해자의 땅을 흙을 파서 쌓아서 이 성성은 이로써 바로 성곽을 이루는 것은 치도 정루하여 다스리는 도가 쌓이고 쌓여야 바로 태평함을 이루는 것과 같고 또 태지종하여 태평한 세상에 지금 태계의 그 마침에 이르러서 장반어 부는 장차 비색하는 대로 돌아가는 것은 성토 퇴비하여 마치 성의 그 흙이 무너져 내려서 반우황야라. 그래서 다시 그 황을 파서 돌이키는 것과 같으니라. 아니 다시 복반해야 되겠네요. 다시 회복해서 돌이키는 것과 같음이라. 그 한번 무너진 것 거기서 다시 파서 하는 걸로 지금 표현을 했는데 그 내용도 담을 수가 있고 아니면 다시 옮겨가서 이렇게 되겠죠. 윗사람이 상이 그러면 상육이 되는 거죠. 상육은 바로 태의 종일세 끝이기 때문에 끝인데 태지 종한데 육은 이 소인으로 처지하니 육이라고 하는 것은 소인으로서 그곳에 처한 것이니 행장 비의라 장차 비색함을 행할 것이라. 물용사라고 하는 것은 군소의 능용키 중자는 임금이 능히 그 무리를 쓸 수 있는 자는 무리를 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상하의 뜻이 통이 심종련을 통하여서 마음으로 따르는 것이거늘 지금 태지 장종에 지금 태가 장차 마칠 때에 실태지 도하여 더군다나 그 태평성대를 유지하는 도를 잃어서 상하 정의 불통의요 위아래의 뜻이 통하지 못하고 민심이 이산하여서 부종기상하니 그 임금을 따르지 아니하니 가용 예리여 어찌 가히 쓰겠는가. 용지정 난이나 만약에 그 무리들 만약에 임금의 명을 쓰게 되면은 어찌 가히 따르리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명을 쓰게 된다면 어지러워는지라. 그죠? 어지러워지리라. 중기 불가용에 무리들이 가히 그 명을 쓰지 않음에 방자 친근히 고명지하니 바야흐로 그 가까운 사람들에게 고하게 되니 고하여 명하니 수사소고 명자 득기정이라도 그럼 모름지기 하여금 그 명을 고한 자가 그 발음을 얻더라도 또한 가히 수울인 자 부끄럽고 인색할 것이라. 그 가까이 있는 사람들 왜냐면 무리들이 따르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그 고하여 명한 바가 그 발음을 얻더라도 이 발음을 얻더라도 라고 해서 정자가 쓴 까닭은 상육은 어쨌든 무슨 자리에 음자리에 음이 바르게 있는 것이죠. 바르게 있기 때문에 서로 명한 자가 발음을 얻더라도 실은 이렇게 해서 옮기긴 옮겨야 되는데 그러나 자 무리들이 따르지 아니할 때는 오히려 부끄럽고 인색하니라. 읍이라라고 하는 것은 속으로 위 친근하니 읍이라고 하는 것은 그 거처한 바가 바로 친근함을 이름이니 바로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죠. 대솔고명은 대저고명이라고 하는 것은 필작은 시라 반드시 그렇죠. 가까운 데서부터 시작되느니라.
정흉. 때려보자면 이제 주역의 괴상에 보면은 바르더라도 흉하고 또 바르게 하더라도 인색한다라고 하는데 그 두 가지 뜻이 있으니 유, 정고, 수, 차즉 정고하게 이것을 지킨다면은 그죠? 그냥 정고하게 그냥 그 뭐죠? 고집불통으로 지키기만 한다면은 때로 흉하기도 하고 또는 인색하기도 한다라고 하며 또 그런 뜻이 있고 또한 지금 여기서처럼 상륙처럼 지금 모름지기 발음을 얻었다 하더라도 또한 역시 어떤 경우나 그저 고집해서는 또 안 되기 때문에 흉하고 인색함이 있는 것이라. 여기에서 불은 정흉이라라고 하지 않고 정린이라라고 하는 것은 그죠? 흉할 것이 아니라 인색하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뭐가 되느냐? 장차 비색하여서 방고명이 바야흐로 명을 내린 것이 위가수비린이니 뭐 옮겨가면 뭐합니까? 조가의 땅에서 결국은 망할 것이니까. 그래서 부끄럽고 인색함이 되니 비불류어 고명례라. 비색하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명을 고한 데서 나온 것이 아니라 그간의 태평한 도를 쭉 이루어 나가야 되는데 그러하지 못하고 중도에서 안일하게 돼서 생겨난 문제라는 것을 표현한 내용입니다. 그 다음 태극이 비. 태가 다하여서 비색한 것은 바로 뭐냐? 성보구 황지상이라. 성곽이 무너져 가지고 다시 또 어떻게 돼요? 성곽을 다시 쌓는 것과 같은 상이라. 개점자 불가 역쟁이요 점을 치는 자 가히 힘으로써 다투지 말고 다만 스스로를 지켜야 하니 모름지기 그 발음을 얻더라도 역불면허 수린예라. 이러한 사람 만약에 점을 쳐서 여기 나왔더라 그러면은 자 부끄럽고 창피한 짓. 우리가 가끔 점을 쳐가지고 사람들이 보면은 좀 나쁜 게 나오면 되게 기분 나빠해요. 원래 군자라면 뭐예요? 돌아봐야 되죠. 내가 이렇게 그 태평성한 상황에서 돌을 계속 닦지 않고 게을리하고 나태해서 이렇게 되었구나. 그저 참 좋지 않아.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어떻게 빈정거리는지 이제서야 깨달았구나라는 걸 봐야 되는데 기분 나쁘다라는 방식으로 봐요. 그런 사람은 공부 하나만 하가 되겠죠. 그래서 자 이렇게 된 비색할 것 같으면 이제라도 개과천선에서 돌아가면은 태평할 것인데 대체로들 그러지 못하더라라는 겁니다. 상활 성복 우황은 기명이 낫냐라. 그 명이 오히려 어지럽다라는 겁니다. 지금 뭐 무너진 성 쌓을 때입니까? 당신이 다 스스로 불러온 일인데 아무도 안 들을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나라는 더욱더 어지러워질 것이라 라는 뜻이죠. 성복 우황이니 수기명지란이라도 그 명이 그저 어지럽더라도 그저 가히 그치게 하지는 못한다. 이미 갈 때까지 다 갔기 때문에 뭐 어찌 회복할 방법 없다라는 뜻입니다. 명난이나 그리고 명난이라 그러므로 다시 복비라 이렇게 되는 거죠. 비색한 대로 회복한다, 돌아간다 이렇게 해야 되겠죠. 고명이라라고 하는 것은 다스리는 바이라. 이제 뒤늦게 뭐 이제 부르짖어도 소용없는 일이라라는 겁니다. 이미 배는 다 떠나갔고 나라는 망하고 그런 상황에 해당됩니다. 여기까지 네 마치고 조금 이따 비괴 전체